카이로. 그 이름만으로도 황금빛 모래, 웅장한 나일강, 그리고 데스핑크스의 영원한 시선이 떠오른다. 이곳은 파라오의 도시이자 역사와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고대 유적지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는 돌이 아닌 오물로 이루어진 산이 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이미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썩어가는 유기물과 타는 플라스틱에 두껍고 숨막히는 악취가 목을 조여오며 놓아주지 않는다. 당신은 잊혀진 황무지, 사회가 죄를 버리는 종말론적인 매립지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틀렸다. 이곳은 쓰레기의 무덤이 아니다. 이곳은 집이다. 어제 당신이 버린 쓰레기 위에 말 그대로 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먹고 자고 아이들을 키우는 만시아트 나세르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발린이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쓰레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혼돈의 지옥 같은 풍경 속에는 현대 세계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생존, 신앙, 그리고 부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한 도시에 발을 들여놓으려 한다. 지상의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직의 황무지. 만시아트 나세르에 들어서는 것은 현대 세계를 뒤로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카이로에 포장된 현실은 숨막히는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토목공학 규칙을 거스르는 지역이 드러난다. 이곳의 거리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낡은 트럭과 지친 당나귀로 막힌 좁고 협소한 통로이며 이들은 모두 똑같은 끊임없는 짐, 즉 도시의 쓰레기를 운반한다. 위를 올려다보면 시야가 혼란스럽다. 미완성된 붉은 벽돌 탑들이 갈색 스모그 속으로 6, 7층 높이로 뻗어 있지만 이것들은 평범한 아파트 건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쓰레기의 수직 창고이다. 마치 건물 자체가 모든 구멍에서 쓰레기를 토해내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발코니, 모든 옥상, 모든 창문 틀은 거대한 직조자루로 가득 차 있다. 거대한 플라스틱 병 자루는 기괴하고 유독한 축제. 장식처럼 3층에서 매달려 있고 압축된 판지 뭉치는 거실에 너무 높이 쌓여 햇빛을 가린다. 1층은 결코 로비가 아니다.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어둡고 거대한 분류장이다. 공기는 미세먼지로 두껍고 무거우며 수백만 마리의 파리 소리로 윙윙 거린다. 벽이 조여오는 듯한 숨막히는 협곡이다. 그러나 이 혼돈의 잔해 건축물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의료 폐기물 자루 옆에서 빨래가 마르고 위성 접시는 고철 더미 위에 놓여 있다. 이곳에서는 집과 쓰레기통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발린, 황무지의 왕들. 주민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을음과 땀으로 새겨진 고난의 지도를 볼 수 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쓰레기 사람들을 의미하는 자발린이다. 그들의 피부는 끊임없는 태양과 그들의 직업에서 오는 때로 인해 종종 검게 그을려 있고 그들의 손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을 다루면서 굳은 살이 박히고 검게 물들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외모를 절망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 공동체는 주로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바다에 있는 독특한 콥트, 기독교인들의 섬으로 1940년대에 생존을 찾아 상기집트에서 이주해온 농부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돼지와 필사적인 삶의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고 결국 어떤 기업도 해체할 수 없는 카이로 쓰레기 처리의 독점권을 개척했다. 그들 사이를 걷다 보면 놀라운 역설을 마주하게 된다. 파리, 썩어가는 더미, 압도적인 악취 속에서도 눈부시게 하얀 미소와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공동체적 존엄성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는다. 자발린에게 이것은 단순히 더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유산이며 맹렬한 충성심으로 보호되는 타고난 권리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다. 그들은 쓰레기의 주인이며 피와 신앙,
그리고 도시의 쓰레기를 왕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순수한 투지로 뭉친 긴밀한 사회이다. 인간 기계, 효율성의 기적. 어둡고 거대한 1층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 도시의 소음은 봉투를 찍고 유리가 부딪히는 규칙적이고 끊임없는 소리로 바뀐다. 당신은 산업조립 라인을 목격하고 있지만 기계가 전혀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트럭이 후진하여 분류되지 않은 생쓰레기를 가족의 생활 공간에 직접 쏟아붓는다. 그리고 인간 기계가 작업을 시작한다. 온 가족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쓰레기 더미 속에 잠겨 바닥에 둥글게 앉아 있다. 그들의 손은 카메라가 거의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수술적인 정밀함으로 혼돈 속을 분류한다. 종이는 왼쪽으로, 유기성 폐기물은 오른쪽으로, 단단한 플라스틱은 통에, 알루미늄은 자루에. 그것은 원시적이고 거의 중세시대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현대 세계에 굴욕적일 정도이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가진 선진 서구 도시들이 쓰레기의 겨우 20%를 재활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자발리는 그들이 수거하는 모든 것의 약 859%를 재활용한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놀라운 통계이. 이 공동체는 첨단 센서나 AI 로봇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머니와 10대들의 거칠고 지친 손가락을 통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폐기물을 달성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이다. 그것은 절대적인 필요성에서 태어난 경제적 기적이며 충분히 손을 더럽힐 의지가 있다면 가장 혐오스러운 곳에서도 가치를 추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피 흘리는 손, 최전선의 여성들. 남자들은 트럭을 타고 혼란스러운 거리를 누비는 동안 이 재활용 제국의 진정한 동력은 어둡고 숨막히는 방 깊숙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 의해 움직인다. 그들은 주요 분류자이자 산업의 중추이며 소리 없는 살인자를 숨기고 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앉아 일한다. 이것은 위생적이고 미리 분류된 재활용이 아니다. 탄산음료 캔과 낡은 신문지 사이에는 깨진 유리 조각, 녹슨 면도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버려진 사용. 지미, 의료용 주사기와 같은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이 섞여 있다. 자세히 보면 더러운 헝겊이나 테이프로만 감싼 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감염에 대한 허술한 방어막이다. 한 번의 집중력 상실은 깊은 상처나 바늘 찔림을 의미할 수 있으며 즉시 파상풍, 치경 간염,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공동체를 괴롭히는 수많은 혈액맥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유아들은 날카로운 플라스틱 더미 위를 마치 놀이터인 양 기어다니며 먼지와 곰팡이를 들이마시고 무서운 회복력을 키우거나 걷기도 전에 유독한 환경의 희생자가 된다. 이것은 가장 위험하고 세심한 작업이 어머니와 딸들에게 돌아가는 잔인하고 용서 없는 노동 분업이며 그들의 상처투성이에 굳은 살 박힌 손은 카이로의 청결을 위해 치러지는 진정한 대가이다. 불결한 구원자들, 자연의 처리장치기와 다이티 장치.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자 소리 풍경이 극적으로 변한다. 트럭의 기계적인 윙윙거림은 꽥꽥거리는 소리, 꿀꿀거리는 소리, 그리고 발굽이 미친 듯이 긁는 소리의 불협화음으로 대체된다. 당신은 자발린 생태계의 비밀, 병기인 돼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슬람 다수에게 돼지고기가 종교적으로 금지된 나라에서 이 기독교 거주지는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데 먼 농장이 아니라 바로 이곳 안뜰과 심지어 아파트 옥상에서 키운다. 이 동물들은 궁극적인 유기물 처리기이다. 사람들이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류하는 동안 돼지들은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수톤의 썩은 음식물 찌꺼기, 상한 채소, 유기성 슬러지에 풀어놓인다. 그들은 어떤 기계도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오물을 먹어치우며 유해한 유기성 폐기물을 효율성의 완벽한 순환 속에서 고기와 거름으로 바꾼다. 이 부정한 동물들의 지극히 중요한 역할은 2009년 정부가
돼지 독감에 대한 공포로 30만 마리의 돼지 전체를 도살했을 때 잔인하게 증명되었다. 결과는 재앙. 적이었다. 유기성 쓰레기를 먹어치울 돼지가 없자 카이로는 썩기 시작했다. 발효하는 쓰레기 더미가 거리를 막았고 냄새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도시로 하여금 이상한 진실을 인정하게 만든 가혹한 교훈이었다. 즉, 빈민가에 사는 이 진흙투성이에 꾀꾀거리는 짐승들이 대도시가 자체 부패에 빠져드는 것을 막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이다. 누더기 속 백만장자, 쓰레기 뒤에 숨겨진 부. 썩어가는 물질과 파리떼에 둘러싸인 이때 묻은 거리를 걷다 보면 치명적인 가정을 하기 쉽다. 즉, 이 사람들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거지들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냄새에 속지 마라. 만시아트 나세르에서는 겉모습이 위장이다. 더러운 플라스틱 병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더미 옆에 주차된 새롭고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트럭이나 고급 SUV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쓰레기 도시의 거대한 역설이다. 자발리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산업을 운영하는 수완 좋은 기업가들이다.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종이 조각, 모든 찌그러진 캔, 모든 플라스틱 알갱이는 전 세계 공장에 판매되는 상품이다. 그들은 단순히 카이로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카이로를 채굴하고 있다. 이곳에는 폭격맞은 것처럼 보이는 건물에 살면서 조용히 불을 축적하는 가족들이 있다. 벗겨진 페인트와 쓰레기 봉투 벽 뒤에는 대리석 바닥, 평면 TV,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다. 일부 쓰레기 수거인. 가장들은 도시의 쓰레기로 전액 자금을 지원받아 자녀들을 유럽이나 미국의 명문 대학에 보낸다.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는 오물이 가난의 징표가 아니라 번영의 원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충격적이다. 쓰레기는 돈이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다. 절벽 속 대성당, 산을 움직이는 믿음. 모카탐 산맥의 석회암 절벽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면 갑자기 쓰레기 구역의 폐쇄 공포증이 깨진다. 숨막힐 듯한 개방감과 고요함이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된다. 이곳은 성시몬 무두장이 수도원이며 아래 도시만큼이나 논리를 거스르는 광경이다. 산의 단단한 암벽에 직접 조각된 이곳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동 최대 규모의 거대한 교회이다. 그 규모는 압도적이다. 성경 인물들의 거대한 부조가 절벽벽에 조각되어 고대 파수꾼처럼 내려다보고 있다. 건물이라기보다는 지질학적 경이로움에 가깝게 느껴진다. 자발린에게 이 성소는 그들의 존재의 심장이다. 바로 이곳, 산의 시원한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노동의 때를 씻어내고 혹독한 현실을 견딜 영적인 힘을 찾는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성 시몬이 1000년 전 자신의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청소하는 도시의 썩은 악취 위로 멀리 떠있는 이 석조 원형극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수도 전체의 무게를 짊어질 만큼 강력한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것이다. 착시 현상. 세상을 향한 숨겨진 메시지. 숨막히는 골목길을 헤매며 당나귀 수레와 고철 더미를 피하다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주황색, 흰색, 파란색 페인트 자국이 수십 채 건물에 부서지는 벽돌 외벽에 격렬하게 칠해져 있다. 가까이서 보면 무자귀적인 낙서처럼 보이며 아래 거리의 무질서를 반영하는 혼란스러운 엉망진창이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이며 풀리기를 기다리는 비밀이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올라가야 한다. 거리의 오물을 떠나 모카탐산 가장자리에 정확하고 유일한 지점에 서야 한다. 갑자기 혼돈이 완벽한 질서로 바뀐다. 50개에 달하는 다른 건물에 흩뿌려진 자국들이 정렬되어 먼지 낀 스카이라인 위로 떠있는 거대하고 숨막히는 아랍어 서의 원을 형성한다. 이것은 예술가 E.L. 시드가 만든 걸작 인식, perception이다.
이 글은 3세기 콥트 주교의 말을 인용한다. 햇빛을 선명하게 보고 싶은 사람은 먼저 눈을 닦아야 한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심오하고 예술적인 일침이다. 그것은 모든 방문객에게 이 장소를 냄새나 더러움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고 도전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전적으로 당신이 서 있는 곳에 달려 있다고 외친다. 그 예술 작품처럼 자발리는 멀리서 보면 부서지고 더러워 보이지만 관점을 바꾸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응집력 있고 활기찬 공동체를 보게 된다. 사라지는 지평선,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들의 모든 회복력과 경제적 기적에도 불구하고 자발린의 삶의 방식은 저물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평선을 바라보면 사막 모래 위로 솟아오르는 신행정수도에 번쩍이는 무균적인 탑들이 보일 것이다. 쓰레기 도시가 설 자리가 없는 현대 이집트의 비전이다. 만시아트 나세르 아래의 땅은 최고의 부동산이 되었고 정부는 이 지역을 재활용 허브가 아니라 카이로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보기 흉한 오점으로 본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으로 재배치될 것이라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퇴거의 두려움이 있다. 더욱이 위협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다. 이 집들 안에서는 세대 간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부모의 노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교육받고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연결된 젊은 자발린들은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삶을 꿈꾸기 시작한다. 그들은 도심에 번쩍이고 깨끗한 일자리를 보며 왜 자신들이 이 오물을 물려받아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전통적인 당나귀 수레는 이미 전동 트럭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다국적 폐기물 기업들은 카이로 쓰레기의 이익을 사유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활용 공동체는 그들을 숨기려는 정부와 그들을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는 미래 사이에 갇혀 존재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모카탐 언덕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만시아트 나세르의 가혹한 현실은 누그러집니다. 숨막히는 먼지는 황금빛 안개로 변하고 찰나의 순간 쓰레기산은 기이한 산업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보입니다. 이곳에 서서 쓰레기로 지어진 이 도시를 내려다보면 단순히 빈민가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시아트 나세르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소비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모든 플라스틱 병, 모든 포장지, 그저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모든 물건은 결국 이곳과 같은 곳에 그들의 손에 의해 처리됩니다. 자발리는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가치를 두지 않는 자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버린 바로 그 물건들 위에 삶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하며 쓰레기통을 지나칠 때마다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발린을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희생자들이 보이나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거부하는 더러운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행성에 숨겨진 환경 영웅들이 보이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만약 이 여정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세상의 한 면을 보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쓰레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모험까지 계속 탐험하세요.